이렇게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 사태가 사태이니만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우리 그 단독 TV의 정상규 사장님께서 정말 그 좋은 성품으로 이 땅에서 살으셨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나무 성품학교 대표고요. 미주 좋은나무 성품학교가 설립이 됐어요. 작년에 설립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구출이 USA라고 하는 그 미주 법인이 만들어졌고, 또 좋은 성품 선교회가 만들어져서 앞으로 이런 그 교회 사역들이나 또 다음 세대 사역을, 그리고 한인 그 이민 가정들의 소통과 이 좋은 성품으로의 문화 확산을 위해서 열심히 힘이 닿는 대로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많은 그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온 우리 김희정 이사님은 사실은 이제 뉴저지에서 그 대학을 졸업했어요. 라커스 대학을 졸업했고요. 거기서 커뮤니케이션 졸업하고 한동대에서 그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변호사 길로 가는 중에 그 네팔에서 그 선교 활동 하다가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아버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교육학 박사 길을 가게 돼서 교육학 박사이고 대학에서 이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좋은나무 성품학교에 이사로 들어오면서 함께 이 미주 법인과, 그리고 저 한국에는 이 좋은나무 기독학교가 있어요. 국제학교인데 유치원서부터 총 6학년까지 있는 그런 학교인데요. 그 학교 교장과 함께 미주에 학교를 세우는 일에 이제 헌신하고, 어저께 이제 그 교회 하나, 뉴저지에 있는 사랑과 진리교회 세미나 마치고 돌아왔는데 버클리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버클리 그 프로페셔널 트랙으로 그 LLM 그래서 그쪽에서 그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또 이런 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저도 그 어떻게 계획하는지 모르지만 그 김희정 이사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금 이제 그 역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그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그리고 이런 가치의 다양화 때문에 이런 그런 그 가정의 형태들을 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야 하는 이런 교육권을 회복시키는 일에 본인이 그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히려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진리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기를 법을 하게 하고 변호사를 가게 하는 길이 바로 그런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그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나무 성품학교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공의의 성품을 이 땅에 이제 공감인지 능력과 분별력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덕목으로 이 문화 속에 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가치고 비전인데, 이것들이 지켜내기 위해서는 또 한쪽으로는 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자연적인 그 인간의 아름다운 본성들을 또 해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또 우리 김희정 이사 같은 사람이 또 법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기존의 아름다운 가정들을 지켜주고, 그리고 이런 그 기존의 진리들을 지키고 보편타당한 이런 보편의 가치들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사회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런 준비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먼 걸음 해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제 아름다운 점심 식탁과 그리고 제가 쓴 책들로 한번 보시면서 저희가 추구하는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좀 가늠해 봤으면 하고요. 잠깐 그 보도 자료와 준비들을 좀 봉투에다가 넣어왔거든요. 이제 우선은 저희가 이제 보도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 좋은 성품의 행복한 문화를 이쪽이 이제 저희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제 가치인데요.
저희는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문화를 만듭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그 크리스찬 교수로서 대학에서나 또 방송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쓴 그 2005년에 쓴 그 교재가 정말 그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에서 특허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특허가 5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2005년도에 성품교육 방법론으로 2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개발한 르하우 독서 논술론이 요게 그 7단계 교수 방법으로 그 특허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주 특허로 또 그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미주 특허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외 특허가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게 한국에서만의 국한된 아름다운 사역이 아니라 이 가치를 이 비전을 이제 미주 땅에 이제 펼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인으로 미주 특허가 나오면서 이제 그 사인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주 법인을 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 이민사회 안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 안에 이 아름다운 가치가 그러니까 지금은 참 이상하게 그 보편 타당한 가치들을 잃어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을 그 행복한 문화,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 문화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요것을 저희 슬로건으로 잡아서 지금 15년 동안 한국에서는 해왔는데 많은 그 인상적인 변화와 이혼했던 가정들이 다시 회복이 되거나 또 저희 프로그램이 그 교육과정이 이렇게 그 태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육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교육과정 속에서 이렇게 자리를 해서 그 이것이 특정한 그 종교를 갖고 있거나 안 갖고나를 떠나서 현대인 누구나가 그 추구하는 가치로서 자리매김을 한국에서는 했어요. 그래서 미주에서도 똑같은 양날개로 그런 크리스찬 문화와 넌 크리스찬 문화를 저희가 뛰어넘어서 문화적 가치로 좋은 성품을 문화적 확산을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는 뭐 참 저희 첫 번째 2005년에 설립할 때 저는 일반 대학의 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품 교육 과정을 어떻게 만들까? 성품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지 않을까? 이런 것죠. 근데 어떻게 성품 교육을 하게 됐어요? 라고 하는 건 제 인터뷰 할 때마다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성품을 교수님 어떻게 성품 교육 과정을 만들게 됐고 성품이란 단어를 참 생소한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그 15년 동안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갈래를 정말 책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정말 그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저는 원래 교육학을 전공하고 특수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제가 그 대학에서는 유아교육, 기독교 교육, 특수교육 이런 과목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늘 크리스찬이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창조론적 세계관을 교육과정 속에 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교육과정은 진화론적 사고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사람의 됨됨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창조론적 세계관으로 교육과정을 만들까를 정말 제 일생의 사명으로 늘 그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제가 늘 해왔던 일이었는데 2005년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늘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일반 학문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접목할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학교 현장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늘 했기 때문에 이 연구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회가 점점 커져서 크리스찬 그 교사들이나 뭐 경영자나 유치원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연구회 회원들로 모여진 거죠. 그래서 이분들 그 속해 있는 학교들의 그런 그 교사들 그 기독교사 이 세미나를 1년에 그때는 한 번씩 했었어요. 1월에. 그래서 그게 아마 한 7회 때 그 집회를 하다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이 마음속에 큰 울림, 음성처럼 내 성품을 고치고 성품을 가르치라 이런 그 마음으로 이게 오게 돼요. 이 대목은 한국에서는 뭐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서부터 많은 인터뷰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KBS 교육을 말합시다서부터 제가 뭐 또 CBS 새롭게 하소서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그리고 EBS 부모 특강. 그러면 제가 요 대목에서 크리스찬 방송에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사명처럼 이렇게 음성을 주셨다고 말하지만 일반 방송에 가서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약간 좀 이상하게 취급받을까봐 그냥 아들을 세 키우다가 너무 힘들어서 성품 교육으로 돌파구를 이렇게 제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세바시 같은데도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제가 그 오해를 너무 받을까봐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고시에 붙은 남편, 잘 나가고 있는, 고시에 붙어서 정말 기업의 임원으로 잘 나가고 있는 아버지, 대학 교수인 어머니, 그런데도 잔소리밖에는 안 되더라. 그래서 자녀 교육이 정말 원수로 됐을 때 이 성품 교육으로 회복이 됐다. 뭐 이렇게 이제 근데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이 아들 공부 못해서 100대 맞았거든요. 아버지한테 있었던 사실이에요, 저희가. 그런데 정말 성품 교육, 근데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부모의 눈높이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그거밖에는 자녀에게 줄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저희 부부도 성품 교육으로 시야가 많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 수야 아들을 키울 때 성품 교육이 하나님께서 성품을 고치고 성품을 가르치라는 그 적용을 사실 저희 가정에서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렁에서 건진 내 아들처럼 그래서 그 어느 날 그 CBS에서 그 세밭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저를 그 149회가 147회 출연을 요청받았을 때 제가 이 아들한테 그랬어요. 세상을 15분 동안 바꾸라는데 내가 뭘로 바꾸지? 그랬더니 이 김희정 이사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세요. 자기 그 실패했던 얘기 그리고 100대 맞았던 사건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 굉장히 아픈 사건이어가지고 저희 남편이 다른 건 다 방송 가서 해도 되는데 100대 맞은 사건은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얘기를 근데 참 이상하게 방송에 나가면 나도 어떻게 그거는 빼야지 이런데 그게 나와요. 그래서 조금만 써머리 해주시면 안 돼요? 조금만. 그거요. 제가 할까요? 초과는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평균이 30점이었어요. 그리고 평균 30점이라고 하면 거기에 빵점이 한 2개 정도는 섞여 있어야 30점이 나오는데 아버님은 그 점수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약속을 하셨죠. 다음 시험 때도 평균 점수가 올라가지 않으면 너 아빠한테 100대 만에 약속을 하자. 근데 이게 100대라는 것이 아마 협박용으로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너 성적 좀 올려달라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갑자기 안 하던 공부를 하면은 밤을 새잖아요. 그럼 밤을 새다 보면 그 다음날 시험을 볼 때 막상 잠이 들어서 성적이 더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제 성적표를 갖고 왔을 때 아버님께서 이제 약속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100대를 이제 혼나야겠다, 이제 훈계를 해야겠다라는 면목을 했지만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그 100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엉덩이로 100대를 못 맞아요. 그러니까 온몸에 있는 이제 맞을 수 있는 모든 신체 부위를 100대를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어요. 중학교 학대. 예, 그래서 지금이면 아동학대로 잡혀갔어요. 저희가. 그게 아마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 때에서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와서 미식축구 선수로 이제 운동을 했을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한테 저 토시가 나는 거 아버지 제가 나중에 크면 아버님을 정말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어머니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니? 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뭐 하셨냐고. 근데 저 맞았을 때 뭐 어디 있었냐고. 그때 고객님부터 내가 할게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저희 남편 이게 이제 세바시에서도 나가서 했던 얘기인데 이상한 약속을 했어요. 결혼할 때 저희 두 부부가 다 크리스찬인데 자식을 어떻게 키우냐고 할 때 우리 남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빠가 야단치면 엄마가 가만히 있게, 엄마가 야단치면 아빠가 가만히 있게. 근데 그때 결혼할 당시 제가 27을 결혼했는데 열심히 그 제자 훈련을 하고 열심히 전공 공부는 하고 열심히 이제 대학 졸업해서 그 취업은 해서 그 일은 했지만 다른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은 했지만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울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100대를 때리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제 남편 성격은 한다면 하는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잔소리 했는지 몰라도 아빠 성격 알지. 아빠는 한다면 하니까 빨리 공부해. 막 이러면서 애하고 달달달달 들들들들 붙갔죠. 관계가 다 깨졌어요. 사실은 이제 공간 협박 막 이런 거죠. 아이는 그때 100대 맞던 날 제가 진짜 때릴 거냐고 물었더니 약속했으니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저 부엌에서 울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집에
절망과 전환점이 그때 왔죠. 저는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 내가 교육학 박사면 뭐하고 대학 교수면 뭐예요. 우리 집은 안방에서 100대를 맞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더 한심한 거는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말려야 될지, 내 아이를 데리고 구출해야 될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성경을 읽게 됐고,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훈계법을 만들게 돼서 이제 그게 요즘 이제 굉장히 부모들에게 각광을 받는 성품 훈계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성품 훈계법이 사실은 처음에 두란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성품으로 키우는 자녀 훈계법이라는 책이 자녀 교육 분야의 베스트셀러가 돼서 제가 인생 제일 많이 받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제가 그 책이 두란노에서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자녀 데리고 저를 많이 찾아왔어요. 제 연구소에. 자기 목사님도 그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에 이 매를 체벌이 아주 그 크리스찬 부모 사이에 뭐라 그러죠? 그 아주 익숙한 그 훈계법이었던 거예요.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왜 그러냐면 저희 남편도 그렇게 신념을 갖고 100대를 때릴 수 있었던 게, 징벌을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니, 뭐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왜곡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훈계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또 인내하고,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그런데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만들어서 성품 양육법, 성품 훈계법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날 우리 아들은 폭발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맞았는데, 고등학교 때 아빠한테 이 다음에 커서 나 아빠 정말 죽여버릴 생각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 너무 놀란 거죠. 복수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는 엄마는 그때 뭐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울면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내가 정말 미안했어요. 이 사건은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고 굉장히 아픈 사건이었는데, 이걸 제가 이 아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가 없어서 저는 그때 만든 게 성품 교육. 이게 저의 사명하고 이렇게 맞춰 들어가서 이 성품 양육법, 성품 훈계법, 이 성품에 대한 책들을 쓰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나는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그때 나는 부엌에서 울고 있었는데, 그때 너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어서 성품 훈계법을 쓰게 됐고 성품 양육법을 쓰게 됐지만 너한테는 너무 미안한 일이다. 엄마가 그때는 정말 처음으로 엄마가 되어가지고 잘 몰랐다고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미안하다, 고맙다, 나를 용서해줘,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테이프 요법이라고 하는 이제 제가 이게 독특한 성품 대화법으로 책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 영향력이 끼쳐서 지금 이제 성품 대화법이라는 책은 현재 지금 뭐라 그러죠? 초중고 교사들의 직무 연수 때 교육부가 이게 4학점을 줬어요. 그래서 다 이게 온라인 영상화돼 가지고 대한민국 국공립 교사들이 성품 대화법을 공부해요. 그래서 4학점 승진할 때 받는 그런 학점이 된 거죠. 근데 이 아들이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 너 그다 장가도 못 가 이랬는데 제가 이제 세바시에서 이 얘기 하고, 근데 이제 기적은 뭐냐면 그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렇게 공부 못했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고 늠름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로스쿨을 간다 그럴 때 사실은 저희 가정에서는 엄두도 못 냈던 거죠. 100대 맞았죠. 공부 못해가지고 평균 32점. 그런데 정말 훌륭하게 로스쿨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로스쿨 할 때 가대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기도 바쁜데 무슨 가대표, 이 섬기는 것을 꺼려 하는데 이 아이는 가대표를 하면서 섬기면서 로스쿨을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자녀들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역량이 있는데 그걸 부모들이 망쳤구나. 근데 그 장본인이 바로 저희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 방송이나 뭐 이제 일반 인터뷰에서는 이런 얘기로 그럼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근데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책들이 이제 제가 쓴 책이 초등학교 교과서로 인정이 됐어요. 서울특별시에서 인성교육 인증 교과서가 됐어요. 보통 이제 대한민국의 교과서를 정교조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정교조들이 만들면 아주 인본주의적 그리고 아주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그리고 굉장히 그 인간의 그런 그 본성들을 이렇게 그 아주 무너뜨리는 이런 그 교과서들을 만드는데 저는 이제 이 12가지 성품으로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서울특별시에서 인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인증이 되니까 전국에 인증이 돼서 이 교과서가 초등학교에 쫙 퍼지게 돼서 저희가 이제 그런 전문가들을 키워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좋은 성품으로 키우게 된 거예요. 성분대화법 요거 좀 말씀. 아니요, 이 교과서. 그러니까 성품대화법은 부모교육. 그래서 저희 이름이 뭔데요? 그거는 그 배려, 기쁨, 인내. 저는 12가지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인내 교과서, 배려 교과서, 기쁨 교과서 이런 식으로 교육부 인증 교과서. 교육부 인증 교과서가 돼서 국공립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그동안은 이렇게 일반 방송이나 제가 방송 참 많이 했어요. 왜냐면 성품으로 교육을 한다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EBS의 부모 특강, 또 SBS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MBC 꾸러기 식사교실, 또 KBS 교육을 말합시다 등등서부터 굉장히 그 일반 그 방송에 아마 다 갔던 것 같아요. MBC 그 특강, MBC 특강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방송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제 저희 아들하고의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변화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없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성품이 없으면 인간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 근원은 정말 좋은 성품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지금 기독교를 개독교 그러는데 이 내 교육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다 이러면은 말도 못 꺼내고 차별당해요. 역차별이죠. 완전 차별당하는 시대라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공감인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의 진리의 성품을 분별력이라는 덕목. 이래서 이 12가지 성품이 공감인지 능력, 분별력이라는 덕목으로 6가지, 12가지 성품이 된 거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저희 두 모자의 그 스토리가 사춘기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학교 특강, 명사 특강,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 뭐 예를 들면 뭐 개원 예고는 계속 뭐 1년 그 계약을 해서 계속 주기별로 가서 아이들을 만나주고 자기 청소년 때의 그런 좌절을 얘기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애들을 많이 이렇게 던져내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픔은 또 이 아이의 아픔대로 자녀 세대의 아픔을 풀어내고, 또 저는 저대로 부모 세대의 아픔을 풀어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든 이제 그 시니어 프로그램은 이제 노인 어르신 성품 교육인데, 요것이 경상북도에서 3년 동안 저희가 아주 좋은 그 할매 할배의 날을 조례로 만들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KBS하고 7살은 내 친구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처음 기획할 때부터 저희가 같이 만들어서 제가 직접 어르신들을 교육을 했어요. 성품 교육을 했더니 정말 독거노인들이 많았던 그곳에, 그래서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부분이 그 경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북도하고 같이 이 프로그램을 이제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자살하는 어르신들이, 그리고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았던 어르신들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까 그 어르신들이 얼굴들이 너무 행복해지고, 저희가 10주 과정으로 경상북도 일대 의성, 영주, 뭐 안동을 시작해가지고 포항 뭐 쫙 그 경상북도를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시니어 교육을 담당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오늘은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한 버전으로 얘기해 보면, 태아부터 시니어까지의 성품 교육이 연령별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특성에 따라 고안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각 연령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EBS는 부모 특강으로,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부모 상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리고 조선일보 부모 그 상담 전문가 칼럼 이런 쪽, 지금 네이버에서 교육 그 전문가로 지금 제가 포스트를 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활동들을, 그리고 미시 USA는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제가 지금 전문가 칼럼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들을 살려내. 저 같은 부모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저희는 그래도 정말 수렁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저는 아들만 셋이에요. 그러니까 큰 아들을 망가뜨리면 둘째 아들 망가뜨리고 세 번째 아들 망가뜨리긴 너무 십상인데, 저 하나님 은혜로 정말 이렇게 큰 아들이 다시 돌아와. 그래서 이제 그 비법, 소통의 방법들을 이제 성품대화법이라는 것으로 이제 성품대화 그 전문가 과정과 일반 과정 책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서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거의 다 온라인화가 됐기 때문에 미주 지역도 이제 제가 이 온라인화로 지금 이제 교육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요. 뭐 프라미스 교회, 뭐 연합감리 교회, 또 뭐 영재 유치원, 뭐 킹스키즈 유치원, 이제 미주에 있는 유치원들이나 교회들이 멤버십으로 이제 지금 가입이 돼서 지금 이제 벌써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벌써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희 KB스쿨 이제 영유아 프로그램은 KB스쿨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이제 지금 먼저 미주에 도착한 게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요것을 체계화 시켜가지고 영유아 프로그램을 이제 전개해 주니까 이 미주에 있는 학부모들이 이 교육을 받으면서 엄마들도 눈을 뜨고, 제가 이제 가끔 1년에 지금 이제 상반기, 하반기 뭐 이렇게 그 분기별로 와서 부모 교육을 이렇게 연합으로 교육을 지금 이렇게 시키고 이러면서, 저 같은 부모가 더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이제 시니어 교육은 이제 얼바인이나 LA 쪽에서는 이제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한 뭐 기적의 대화법 뭐 이래가지고 시니어 소통들을 하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15년 동안 이 교육들을 해보니까 이것은 믿는 가정이나 안 믿는 가정이나 그냥 이 좋은 성품의 문화적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특허를 벌써 5개인 줄 알았더니 7개래네요. 이렇게 특허를 받으면서 일반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미주 사회의 문제도 인간이 있는 한 어려움은 똑같아요. 소통의 문제죠. 관계가 단절됨의 문제고, 그리고 이 상처받음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회복과 치유, 관계와 소통, 친밀감의 형성,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해서 미주에서도 이 특히 한인 가정들이 미주에 와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똑같은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의 단절의 문제, 소통의 문제들은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나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동안의 15년 동안에 그 제가 받을 수 있었던 성취, 성공 이런 것들을 이제 더 걸러서 이제는 더 실험이 아닌 증명이 된 교육이기 때문에 더 박차를 가둬서 더 훌륭한 교육을 미주 땅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서부와 동부, 동부는 뉴욕, 뉴저지를 중심으로 해서 버지니아, 메릴랜드, 뭐 필라델피아까지 지금 가고 있고요. 서부는 LA 쪽에 플루톤에 저희 중심을 잡아서 그 LA 일대 얼바인까지 이렇게 확장돼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이 교회 사역, 특별히 또 이 담비 TV랑 저는 이제 이 교회들을 돕는 사회가 학교에서는 이미 법이라는 이름 때문에 진리를 못 가르치는 거죠. 동성애가 법으로 통과된 데는 가르쳐야만 되고, 안 가르치면 하나의 그런 법적으로 그 방해, 공무방해죄가 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가정이 진리를 가르치는 전당이 돼야 되고, 교회가 살아서 기독교 교육을 다음 세대에게 생명을 주는 교육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 또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성품,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공감인지 능력과 분별력이라는 성품. 공감인지 능력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기쁨, 슬픔과 고통에 동감하는 마음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이게요, 교과서에서 공부만 아이들은 인지가 안 돼요. 공감하는 인지가 안 돼요. 자기만 알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지만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아이로 클 수가 있고, 분별력. 그것은 양심을 기초로 해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나만 좋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시대적 그 사조 속에 그대로 아이들이 들어가서 나중에 보면 괴물 같은 아이들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소통이 안 되는 이런 가치관의 충돌과 정체성의 혼란을 갖게 되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계와 함께 공존하는 시대죠.
그래서 어떤 사회와 생활의 편리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심각하게 유엔에서 발표한 것도 인간성의 말살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성, 이게 인간의 가장 귀중한 역량이라고 OECD 국가에서는 얘기하고 유엔은 발표합니다. 그 인간력, 인간다움은 바로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성품 교육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생명을 살리고 회복의 문화로 이 교육이 지금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주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